이제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오늘은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테슬라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네. 이번 주에는 AI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박사님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열풍입니다. SNS나 그렇죠. 이런 온라인상에서 지브리풍으로, 지브리 분위기로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이게 오픈 AI에서 네, 지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자신의 사진들을 올리면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주고 네. 바비 인형 스타일로도 바꿔주고 레고 스타일로 레고 스타일로 바꿔주고 모든 걸로 사실은 다 바꿔주면서 너도 나도 다들 한 번씩 해보고 또 이런 것들 이어서 릴스로도 만들어보고 사실은 이 놀이죠 하나에. 네. 저희가 박사님 만들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로 좀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놀이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사실은 또 자기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러한 심정 속에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 저도 나왔네요. 저는 되게 나이 들게 나왔는데. 아닌데요. 스마트해 보이는데 귀엽고. 비슷한가요? 네. 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럼 나도 그림이 많은 분들이 그 지브리 분위기의 이미지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나도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순식간에 이 오픈 AI의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오픈 AI는 사실은 이걸 예상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 5일 만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사용자를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DAU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25만 명을 기록하면서 한국 역사상 가장 챗GPT를 많이 이용하는 지금 분위기로 형성이 됐고요. 또 하나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은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약 한 4억 명이라고 하는 무료 방문자들이 주간으로 있었는데요. 이것이 5억 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5억 명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한 기록을 갱신한 거고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전에 근데 여러분 구별하셔야 될 것이 지금 유료 사용자는 2천만 명을 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GPT 플러스라고 하는 유료 사용자는 2천만 명을 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무료 사용자들이 5억 명을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무료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무료 사용자한테도 지금 이미지 만들게 해주고 또 우리가 O1이라고 하는 이런 추론 모델도 한 번은 써보게 몇 번 제한해서 써보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료 사용자도 쓸 수 있는 폭들이 많아지면서 챗GPT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게 되는 건데요. 올해 사실은 챗GPT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GPT 오픈 AI 경영자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 5억 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천만 명을 3천만 명, 4천, 그러니까 유료 이용자가 2천만 명이면 이거를 3천만 명, 4천만 명으로 만들어야 될지 5억 명은 이거 무료로 만든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비용만 부담하는 거고. 그럼 뭔가 자금이 필요한데. 그럼 광고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AI 브라우저 시장이 커진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오픈 AI 샘 알트만도 2주 전에 한 방송에서 미국 방송에서 AI 브라우저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구글도 지금 AI 브라우저를 하고 있고, 지금 퍼플렉시티 AI 브라우저를 2월 말에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AI 브라우저는 여러분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AI 브라우저를 쓸 수도 있고 데스크탑에서 쓸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무언가 작업을 하면서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에다가 AI에게 시킬 수 있어요. 너가 나인 것처럼 쿠팡에 접속을 해서 너가 나인 것처럼 배달의 민족에 접속을 해서 어제 주문했던 마라탕 하나만 더 시켜주고 그리고 어제 주문했던 사과 한 박스만 더 주문해줘 라고 하면은 AI가 에이전트죠 이것이 들어가서 강정수처럼 비밀번호 누르고 아이디 누르고 들어가서 어제 했던 거 찾아가지고 마우스를 갖다 클릭하고 또는 모바일에는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터치를 하면서 주문을 하고 원래 저장돼 있던 그런 패턴도 패턴을 그래서 쿠팡 입장이나 배민 입장에서 이것이 강정수 사람이 들어왔는지 AI가 들어온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픈 AI 브라우저를 많이 쓰게 된다. 5억 명이 5억 명한테 이제 브라우저 속에서 AI를 오픈 AI 챗GPT나 지브리를 만약에 만든다면은 훨씬 더 예를 들면 일주일에 5장 만드는 걸 10장 만들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라면 사람들이 그걸 쓰게 되면서 이 기능도 좋은
좋은데 그렇게 쓰게 되면 훨씬 더 흔히 말하는 개인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고 강정수의 취향이라든지 구매 히스토리 이런 역사들을 다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광고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 검색 무료로 쓰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무료로 쓰시고 네. 네이버 검색 무료로 쓰시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그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그 비용을 어디서 받습니까? 광고주들에게 받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매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오픈 AI라고 한다면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료로 전환시킬까? 이 5억 명을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가지고 돈 내세요. 한 달에 $20. 네. 여러분 넷플릭스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 나는 그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쓸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왜 $20를 내야 돼? 그쵸, 예. 근데 무료로 쓰려면 한 번 쓰던 거를 5번 쓰고 10번 더 쓰겠죠. 써보겠죠. 그리고 거기 광고에 노출되거나 거기에 예를 들자면 그걸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구매 커미션을 갖다가 이 수수료를 오픈AI가 챙겨간다라면 오픈AI는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의 어떤 돈을 벌면서 훨씬 더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들은 지금 XAI가 지금 X닷컴하고 합병을 그쵸, 했잖아요. 네. 그것도 뭐냐면 X닷컴에 있는 이용자들을 그룹 이용자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렇네요. 거죠. 그쵸.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용자 확보 경쟁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용자 확보 경쟁이 들어가는데 이걸 위해서 뭘 하느냐? 무료로 쓸 수 있는 재미난 놀이, 지브리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주면서 챗GPT 재밌어. 근데 그거 들어와서 질문도 한번 하게 되고 그쵸. 챗GPT에서 요즘 검색도 여러분 제공하잖아요. 검색도 한번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저의 일상 속에서 챗GPT를 일상화시키는 거죠. 파고들게 하는 거군요. 예, 파고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언젠간 이들 가지고 큰 비즈니스, 구글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인스타그램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네이버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것이 오픈 AI의 목표인 거고 지금 XAI가 X닷컴과 합병한 것도 그 맥락 속에서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바로 유료화를 한다거나 광고를 막 붙인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네. 이제 침투에 들어가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지브리 푸사를 만드는 열풍도 사실 뭐 그 전에 이 오픈 AI에서 챗 GPT에서 이 이미지를 만드는 건 달리에서 네. 하는 거였는데 이걸 이제 소라랑 합쳐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 퀄리티를 훨씬 더 좋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게 이미지가 나오는 게 퀄리티가 좋다. 네. 그러니까 내 푸사로도 쓸 정도로 좋은 이미지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가입하고 쓰게 되는 이런 그렇죠. 단계를 네, 공략하는 뭐,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선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구글이 제미나이 2.5를 지난주에 발표를 네네. 했었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 2.5가 지금까지 나왔던 AI 서비스 모델 중에서 가장 좋다고는 평가를 받아요. 네네네. 근데 오픈 AI가 정말 얄궂은 행동을 많이 합니다. 네. 구글이 처음에 제미나이 발표할 때 소라 발표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물을 타는 거죠. 이번에 2.5 발표하니까 우리 지브리 할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브리를 할 수 있었던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라의 기술과 다리의 기술을 합쳐서 이제 다리 3라는 걸 내놨거든요. 다리도 이제 1, 2, 3가 있는데 다리 3를 내놓으면서 여기에 소라의 기능을 어느 정도 집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다리라는 기능을 호출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챗GPT랑 대화하듯이 하면서 쉽게 누구든지 이 프롬프트를 집어오면은 프롬프트라고 하죠. 입력하는 것을 네.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거기서 나 안경 쓴 거나 마음에 안 드니까 안경 좀 빼줄래? 그럼 안경을 빼줍니다. 거기에다 뒤에다가 대한민국 국기 좀 여줄래? 그럼 여줍니다. 네네. 그 배경을 남산이 좀 있는 야경으로 좀 바꿔줄래? 좀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런 네네. 식으로 과거에는 그런 이미지의 첨가라든지 수정이라든지 보완이 되게 어려웠는데 대단히 쉽게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소라랑 결합한 것도 되게 중요했고 다리 3로 업그레이드 되고 이것이 챗GPT 4.5에 그러니까 챗GPT랑 통합되면서 훨씬 더 이 인간과의 대화 관계 또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도 대단히 좋아졌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러한 푸사뿐만이 아니라 푸사를 하루 들어왔다가 다양한 경험도 하게 되면서 정말 재미있다, 할만하다 이러한 지금 평가들이 지금 이용자들에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사실은 여러분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저의 강정수의 앞모습 이미지를 보면서 강정수 예를 들면은 제가 명함판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옆모습도 보여줄래 그러면은 옆모습을 생성해 줍니다. 그래요? 사실 구글 제미나이도 대단히 뛰어나요. 근데 여기다가 확실하게 재미있는 요소를 예를 들면 샘 알트만도 자신의 푸사를 갖다가 그러니까요. 지브리로 스타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서 사실은 확실하게 구글을 마케팅적으로 눌러버린 거죠. 구글 제미나이를 또 경제하는
그런 행보이기도 했네요. 네네. 근데 저는 이거 보다가 약간 궁금했던 것이, 근데 어쨌든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을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건데 이 저작권 문제의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단순히 이제 지브리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AI를 통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되는 건데요. 원래 저작권 방송에서는 어떤 스타일과 어떤 화풍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창작물을 보호하는 거죠. 창작물을 카피하는 것, 창작물을 100% 복사하는 것. 네네. 이 허가 없이 이런 것은 분명하게 저작권법을 위배하는 것이지만 그 스타일이니까 이건 되게 논쟁거리예요. 무조건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100% 베낀 것 같은데라고 한쪽에서는 창작자들은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브리의 저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네. 같은 경우는 역겹다라는 네, 표현을 쓰고 되게 안 좋은 있거든요. 평가였더라고요. 되게 안 좋다라고 지금 역겹다라고까지 쓰고 있는 거에서 방식을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법률적인 다툼을 할 거를 왜 오픈 AI는 고민을 안 했겠어요. 그렇죠. 오픈 AI도 이거에다가 엄청난 비용을 무는 것보다는 안 무는 게 나을 텐데 근데 보니까 이건 저작권적으로 충분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학습할 때 네. 이거를 지브리를 학습할 때 그러면 이거를 원래 베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학습할 때 그런 뭐 디즈니 스타일이라든지 지브리 스타일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허가받지 않고 학습시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논쟁의 대상입니다. 제가 오픈 AI가 옳다 또는 뭐 저작권자들이 옳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아니라 논쟁의 대상이라고 그쵸, 말씀드리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건 결국은 법원에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강정수가 대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스타일을 공부를 했어요. 네. 어떤 작품을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제가 어떤 것을 만들 때 일부는 어떤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자, 학습한 것을 우리가 저작권 위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일종의 공부한 것을 그쵸, 우리가 그쵸. 저작권자의 시를 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폭삭 소가수다에서 뭐 나붓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를 외웠어요. 네. 아, 한 그쵸, 대사로. 그쵸. 네. 자, 저걸 저작권 위반으로 볼 것이냐. 그러게요. 그 친구가 그건 어떤 설정이냐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시를 갖다가 대사로 읊조린 거란 그쵸,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 걸 우리가 재현한 것을 저작권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대단히 큰 논쟁이거든요. 또 하나 또 짧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뉴욕타임즈하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픈 AI하고도 법정 소송 중이고요. 지금 많은 미국의 언론들, 영국의 언론들하고는 뉴욕타임즈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오픈 AI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또 퍼플렉시티하고도 소송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법원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전형적인 이 실리콘밸리 스타일이에요. 우선 일단 달리고 문제가 되면은 소송을 하거나 합의를 한다. 그 뒤에 수습한다. 예, 왜냐하면 우선 이용자를 5억 명 만든 것이 중요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5억 명을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다라면은 나중에 비용을 지불한다. 이게 전형적인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용자를 확보하는 것, 일단 시장 점유율에 시장에 침투하는 것, 이것을 일단 우선순위로 보고 그 위에 법적 리스크를 돈으로 해결한다. 이런 부분들이 우선 있기 때문에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말씀해 주신 건 어쨌든 오픈 AI가 처음 이 태동을 하고 나서 침투할 때도 이런 전략이었죠.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은 풀어서 사용자들을 확보한 다음에 이번에도 뭐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써 오픈 AI 이걸로 해서 지브리 스타일이나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서 막 당근에 몇천 원씩 파는 이런 사람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러면 이런 뭐 패턴들을 이런 생활과 경제적 패턴들을 봤을 때 이번에 지브리 열풍이 뭔가 AI 시대에 큰 뭐 변화는 아니겠지만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침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정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이제 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AI 없는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AI 검색 서비스도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정보를 검색할 때도 AI를 이용하는 거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이제는 AI 친구, AI랑 대화하면서 오늘 있었던 스트레스에 대해서 학교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앞으로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의 생활
생활 습관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네. 우리가 블로그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고 SNS가 생기면서 이곳에 나의 일상들을 그렇죠. 올리기 사진 시작하고 찍고, 이렇게 영상 하면서 찍고. 많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AI를 가지고 창작의 이 문턱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정말 언론사만이 글을 찍어낼 수 있었는데 뉴스를 이제 온라인만으로도 만드는 그렇죠.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에서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것처럼 이제는 이게 보편화되는 것처럼 AI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누구든지 이제 아이디어만 좋으면 근데 이것을 직접 손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머리에서 이런 스타일과 이런 스타일을 결합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 많은데 나는 그 아이디어가 없는데 나 저거 그래도 5,000원이라고 살래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변이 확대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저변이 확대되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거든요. 이른바 번들링이죠. 제가 인터넷을 하면서 IPTV라는 상품을 우리가 SK 같은 경우나 KT 같은 경우 LG 플러스는 번들링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오픈 AI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저변을 확대하면 여기다 추가 상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문턱을 낮추기 위한 작업들은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뭐 산업적인 측면으로도 저희가 또 연결을 해보면 뭐 샘 얼트만이 뭐 계속 SNS에 남기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되게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서 뭐 근데 이미지 좀 그만 만들어 주세요. 저희 GPU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은 뭐 진짜 GPU 안에 들어가는 HBM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진짜 더 많아지게 될 것인지 뭐 그런 해석 뭐 이런 어쨌든 AI가 훨씬 더 보편화되면 칩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전순왕이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100배가 늘어날 것이다. 네네. 이용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AI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학습 중심의 AI의 수요가 있었던 거죠. 학습을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스케일 법칙에 의해서 고사양 H100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계속해서 그리고 이것이 뭐 3만 개, 5만 개에서 여러분 그로기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3만 개에서 시작해서 10만 개로 간다면 20만 개로 갔고 또 지금 블랙웰 30만 개를 X자 AI는 선주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자, 학습에도 이만한 GPU가 필요하지만요. 서비스가 5억 명이 쓰는 서비스가 된다. 그렇죠. 이러면은 GPU는 그러니까 물론 추론 전문이지 전용으로 쓰이겠지만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지브리 때문에 5억 명 늘어났는데 다른 기능 때문에 또 1억 명 늘어나고 또 다른 기능 때문에 또 1억 명 늘어나고 1억씩 명 늘어나면은 GPU를 녹아내리는 걸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는 GPU를 계속해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야도 이런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의학 영역이라든지 정보를 찾는 영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쇼핑 커머스 영역으로도 지금 AI가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곳곳에 우리 생활 속에서 AI가 침투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점점 여러분 GPU는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 GPU의 계산 속도가 올라가는 상승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다라면 HBM이 이제 그 퍼포먼스가 증가하는 속도는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BM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AI 가속기, AI 칩 또는 여기에 결합되고 있는 HBM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저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저희가 몇 달 전에 딥시크 이야기하면서 뭐 저가칩만 써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아니다. 고가칩도 계속 이 AI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고가칩도 더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도 이거 저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오픈 AI 쪽에서는 어쨌든 스타게이트 뭐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미국에서 연합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돈을 많이 투자받겠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속된 말로 수금하러 왔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과연 돈이 모아질까라는 그런 의구심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400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0억 달러를 소프트뱅크가 주도했다라는 말은 소프트뱅크 혼자서 한 건 아니고요. 소프트뱅크도 많이 했지만 소프트뱅크가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제 400억 달러의 투자를 한 거고 여기에는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부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지금 오픈 AI 기업 가치가 3천억 달러인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단기간에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00조가 넘는 440조 정도 되는 기업 가치를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사실은 주 역할,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자면 오픈 AI의 주요 투자자였다라면 주요 투자자가 소프트뱅크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AI의
모든 걸 걸겠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모든 걸 걸겠다. 네네네. 그래서 AI가 아니면은 그냥 죽음을 달라. 뭐 이 정도의 지금 자세로 얘기를 하면서 네. 특히 일본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본인이요 눈을 뜨라. 그러니까요.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회다. 그래서 오픈 AI하고 또 여러분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일본에 크리스탈 AI라고 하는 조인트 벤처도 만들었죠. 그래서 수정 구슬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이 조인트 벤처가 뭐냐면 모든 기업에게 중소기업이건 제조업이건 대기업이건 여기에 AI로 만든 소프트웨어를 다 집어넣겠다. 그래서 SI 시장을 뒤엎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ERP 시스템 새로 AI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크리스탈 AI를 일본 경제의 모든 곳에 제조업부터 판매원 모든 곳에도 AI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다 집어넣겠다. 네. 이것이 이제 손정 회장의 계획이고 이걸 위해서 오픈 AI하고 아예 협업을 하겠다. 자,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죠. 솔루션을 오픈 AI 걸 쓰더라도 이걸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이 크리스탈 AI가 일본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겠다. 그래서 일본이 AI 경제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과 경제적인 어떤 분위기들을 반전시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오픈 AI는 소프트뱅크가 이러한 구체적으로 그냥 오픈 AI에게 투자해서 나중에 몇 년 지나서 큰 돈 벌 거야가 아니라 오픈 AI로는 당장 돈 못 벌더라도 이 오픈 AI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금전적인 재정적인 어떠한 지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걸 가지고 먼저 일본 시장, 일본 경제를 완전히 AI 경제로 만들겠다. 그래서 일본이 AI 모델 부분에서는 미국과 중국하고 현재 경쟁을 못하지만 응용 분야에서는 어쩌면 일본이 1등 해보겠다. 그래서 전체로 볼 때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일본을 위치시키겠다는 원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오픈 AI가 손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성장의 모멘텀들을 왜냐하면 응용 시장의 어떠한 부분에서 소프트뱅크가 일본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그쵸.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오픈 AI의 첫 해외 지사가 일본의 동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의 이번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맥락 또한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정보들 들어보니까 일본이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어쨌든 미국, 중국의 AI 패권 다투고 있고 그 아래 단에서의 실무적인 실용적인 응용 AI들은 일본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굉장히 강하게 쓰고 있다라고 저도 봤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 사실 손정희 회장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고 AI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저는 실기 때를 놓치기 너무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AI 서비스들은 좀 어떤 현황입니까? 얼마 전에 뭐 LG가 뭐 생성형 AI 만들었는데 뭐 성능이 꽤 좋다. 아니면 뭐 네이버가 지금 AI 서비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직 저는 젠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노력하고 있는 건 저는 오히려 LG인 것 같은데요. LG의 서비스가 이제 대중 서비스로 경험이 못하다 보니까 지금 평가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지난주 목요일이죠. 네이버가 AI 브리핑이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조금은 실망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지 보시면 이것도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AI 브리핑 서비스를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AI 브리핑이라는 걸 자주 만나보셨나요? 네이버에서? 저도 못 봤습니다. 한번 보시면 김치찌개 끓이는 법 하면은 AI가 이렇게 브리핑으로 나옵니다. AI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다음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 그냥 검색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과 김치찌개 끓이는 법. 방자가 지금 하나 빠졌는데 네이버 AI는 이거는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이버가 고의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기에다가 또 AI를 돌리게 될 경우에는 많은 GPU가 들어갑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저거는 이용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했을 수도 있고 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기술력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즉 세만틱이라고 하는 의미론적 분석을 이 질문에서부터 해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고 있는 결과거든요.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과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저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역사에 기록될 조금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성과가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않은 좀 초보적인 단계라는 것을 이번에 네이버의 AI 브리핑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AI도 좀 더 빠른 걸음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마지막은 좀 아쉽네요. 어쨌든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AI 관련해서 지브리 열풍 통해서 우리나라의 AI 산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박사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